네, 그동안 AI를 이용해서 목소리를 만들다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어요. 연초부터 이제 감기에 걸렸는데 이제 저희 애들한테 옮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감기에 나을 때쯤 되면 애들이 또 감기에 걸려가지고 오고 이제 또 다른 균이니까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또 걸리고 그래가지고 1월, 2월 지금까지도 아직 다 낫지 않았어요. 가래도 좀 있고 기침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약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길게 말하면 막 기침이 나오니까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건 사실 뭐 올해 1월부터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강의를 약간 찍어야지 또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꼭 목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기관지가 좀 약한가 봐요.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좀 아프고 이렇게 쉬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은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제 감기까지 걸리니까 이제 더더욱 목소리도 이상하고 말하기도 힘들고 기침 가래 나오고 아무튼 그때 이거 TTS로 해볼 수 있나라는 생각을 이전부터 했었는데 제대로 좀 트라이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1월 초에 좀 며칠 정도 TTS가 얼마나 제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실험을 해보다 보니까 되게 그럴싸하고 그리고 오포스 4.5부터는 사실 저보다 훨씬 조리 있게 가끔 얘가 랜덤하게 좀 어버버 할 때가 있지만 좀 컨텍스트 비워놓은 상태에서 제가 지침을 좀 명확하게 내려줬을 때 말을 되게 조리 있고 구조적으로 잘 짜더라고요. 내가 유튜브 찍는 것보다 훨씬 낫대 하면서 이제 스크립트를 짜달라고 하고 물론 저는 방향성이랑 작성된 스크립트에 대한 검토를 하고 교정을 하고 그걸 이제 TTS 저는 미니맥스를 썼고요. 요즘 TTS 되게 많아요. 오픈소스도 있고 뭐 11랩스가 제일 유명하고 피쉬라는 것도 있고 무료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한데 다 검토해본 건 아니지만 뭐 피쉬랑 11랩스는 검토를 해봤거든요. 11랩스가 제일 유명하고 제일 비싼 편인데 제 보이스 클로닝을 한 걸 제일 좋은 모델에 적용을 했을 때 목소리가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어라 이게 기술 수준의 한계인가 생각했는데 미니맥스 중국계인 것 같아요. 미니맥스는 제 목소리 한 뭐 30초짜리만 업로드를 해도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제 목소리에 가까우면서도 조금 더 맑게 그리고 조금 더 밝게 잘 클로닝을 해줘서 물론 사람이 직접 말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뭐 숨소리도 좀 안 들어가 있고 이제 톤에 뭐 업다운도 아무래도 조금 더 단조로울 수밖에 없기는 한데 강의 양식에는 되게 잘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에도 TTS를 꽤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냥 슬라이드 보면서 막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스크립트를 AI랑 같이 짜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걸 TTS로 읽게 하는 게 제가 듣기에도 공부가 돼요. 제가 짠 강의인데 저도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연 형태는 어쩔 수 없이 제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고 화면 녹화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냥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형태는 뭐 저도 TTS를 당연히 쓸 거고 앞으로 이런 뭐 정보 전달 컨텐츠에 자기 목소리를 넣는 게 굳이 싶기도 하고 가성비도 약간 이제 안 나오고 전반적인 유튜브의 채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수가 구독자 대비 안 나오기도 하고요. 뭐 오히려 되게 트렌디한 것들은 조회수가 좀 몰리는데 그렇지 않은 기존에 조회수를 기본적으로 많이 깔고 있던 그런 채널들이나 그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컨텐츠가 많아졌죠. 뭐 AI 쇼츠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물론 구글이 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정책들을 한다고는 하지만 약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로 만들었는데 쓰레기 같은 거는 지우지만 AI로 만들었는데 재밌는 것들은 또 점점 조회수 바이럴 되고 막 더 커지고 있거든요. 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TTS는 앞으로도 활용을 할 건데 그동안에는 정말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죠. 많이 만들 때는 막 하루에 서너 개씩도 예약 걸어놓고 영상을 올렸다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을 때만 TTS를 쓰든 아니면 제가 카메라를 켜든 아니면 카메라 안 켜고 목소리만 녹음을 하든 그렇게 영상을 만들 것 같고 제가 어떻게 자동화 영상을 만드는지는 강의로 따로 만들 생각도 있는데요. 수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우선 그 플로우는 어떤 플로우로 하고 있고 각 플로우는 어떤 동작을 하는지는 제가 멤버십 영상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영상만 참고하시고도 제 바이브 코딩 수강생분들, 저희 바이브 클럽 단톡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그 멤버십 영상만 보시고 그대로 이제 프롬프팅을 하셨더니 원하시는 결과가 나왔고 오히려 제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사용성이 좋게 UI도 만드시고 저는 그냥 쉘 스크립트 단계로만 짰는데 개발자니까 그게 더 편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UI로 짜셔서 좀 편집하시기 편하게 그렇게 짜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여튼 저도 코드를 안 짜고 그런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니까 다른 비개발자분들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리고
뭐 제가 만들든 누군가가 만들든 영상 자동화 같은 것들은 컨텐츠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많은 영상들이 저는 자동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 뭐 난 AI 영상 안 볼 거야, 뭐 그러신 분들 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선호에 의해서, 팬심에 의해서 보는 거라면은 AI 보이스는 안 보고 이제 진짜 사람의 목소리를 볼 텐데, 컨텐츠를 보는 거면 저희 목소리 안 들어가 있어도 글 읽잖아요. 근데 그 글이 이제는 AI가 썼는지 사람이 그냥 온전히 썼는지 이 글에 오탈자가 있는지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될 정도로 AI가 글을 잘 쓰고 있는 시대인데, 사람 목소리 안 들어간 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목소리가 이제 지금보다 더 자연스러워지고 진짜 목소리랑 구분이 안 되게 어떤 목소리의 뭐 톤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도 좀 랜덤성을 부여하거나 적절하게 이제 그 TTS API들이 맥락, 그 문장의 맥락까지 알아서 이해해가지고 감정을 싣게 되면 진짜 구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시대인 거죠. 나는 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나, 앞으로도 AI로 컨텐츠를 만들어낼 거냐, 이렇게 직접 녹화를 할 거냐, 저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어내면서의 장점이 굉장히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구독을 취소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얘는 AI로만 찍네. 보시고 이제 구독을 취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영상 숫자 자체가 많고 전체 총 조회수 자체가 늘어나니까 지금 한 13,000분이 넘게 구독을 해주고 계시죠. 약간 피로도가 올라가니까 구독자 수가 이전만큼 빠르게 안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관심 있는 주제들이 좀 있구나. 이거는 제가 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컨텐츠를 올려보면서 그리고 이런 제목으로 올렸을 때, 이런 영상의 흐름일 때 좀 불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되게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이 만족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 불만족하시는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됐고, 뭐 컨텐츠 주기는 하루에 3개, 4개 올리는 게 많아서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 뭐 3, 4개를 올리는데 그 컨텐츠가 다 유용하거나 재미있거나 뭐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그러면 다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이제 올리는 게 어려우니까 TTS AI 목소리라는 것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신 경우가 보면은 컨텐츠가 재미없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컨텐츠 내용 자체가 유용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컨텐츠에는 뭐 TTS 어디 거 쓰냐, 나도 쓰고 싶다, 이런 댓글은 있어도 이제 목소리 자체에 대해서 TTS를 쓰는 게 별로다, 이런 피드백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여튼 저의 생각은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음성은 TTS로, 뭐 영상은 최근 시댄스2가 막 어마어마한 영상을 만들어내서 뭐 영화 업계가 술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영상 쪽은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막 업계가 술렁이고 있죠.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뭐 거부감이 순간 들 수는 있지만, 거부감보다는 이걸 시도하는 사람은 조금 더 기회를 일찍 잡고 돈을 벌거나 트렌드를 읽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AI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있겠죠? 그냥 그 뭐랄까, 그 거부감이 나의 잡을 뺏고 우리의 미래를 약간 불확실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런 거부감은 사실 저도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앞날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애들의 앞날을 불안하게 하지에 대한 거부감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난 AI를 싫어하고 살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는 뭐 컴퓨터랑 스마트폰 절대 안 쓰면서 살 거야, 뭐살 수는 있겠죠. 원시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그거에 대한 약간 불편감,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나의 행동은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앞으로 나에게 닥칠지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 되잖아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그래서 저도 새로운 게 나오면 써보려고 하고, 최대한 뭔가 이제 툴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전에는 막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할 사스를 막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요즘 사스 주가 빠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한 거는 이제 개개인들이 자기한테 딱 맞게 만들어서 쓰니까 사스를 안 쓰죠.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 사스 같은 거는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걸로 내가 스타트업을 만들고 대형 스타트업으로 가겠다, 그렇게는 불가능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가령 오른쪽 아래 이렇게 카메라를 보여주는 게 제가 원하는 딱 요거거든요. 딱 요 정도 사이즈의 제 웹캠이 나오고 나머지는 화면 스크린을 녹화를 하는 요 기능이 필요해서 제가 한 달에 10,000원이 넘는 그 룸이라는 사스를 써야 됐었어요. 아니면 뭐 다른 뭐 한번 결제하면 또 요 카메라 화면까지 같이 띄워서 같이 녹화를 해주는 그런 뭐 소프트웨어를 몇만 원에 구매를 하거나 그랬었어야 되는데, 지금 요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첫 프롬프트에 막 그럴싸하게 일단 화면에 이렇게 제 카메라 띄워줬고 동그랗게 바꾸고 약간 비율 이상해가지고 비율 고쳐달라고 하고 뭐 등등의 핑퐁 뭐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딱 원하는 웹캠을 띄워주는 그 맥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얘가 스위프트로 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뭘로 짰는지 사실 몰라도 되죠. 만들어줘서 지금 제가 웹캠 켤 때는 그냥 제가 만든 툴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툴이 제 맥에 몇 개 있어요. 뭐 동영상 편집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한 어떤 툴도 잠깐 좀 만들어서 써보고 있고 많은 미디어를 한 번에 되게 쉽게 재생할 수 있는 약간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쓰고 있고 쉘 스크립트는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들 때나 뭐 새로운 테크 뉴스 한 번에 가져올 때나 그때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필요한 거를 제가 만들어 쓰는 거죠. 어디 사스 막 어떤 게 필요한 게 있나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만들어주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드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뭐 스위프트로 만들어졌는지 옵젝티브 C로 만들었는지 몰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루비 온 레일즈를 이용해서 주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뭐 레일즈냐 리액트냐 넥스트냐 장고냐 뭐 무슨 상관이냐 싶기도 해요. 제가 AI 바이브 코딩을 할 때 루비 온 레일즈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 그거 취업 안 되는데 라고 하시잖아요. 취업하실 분은 레일즈 쓰시면 안 되고요. 이제 본인이 비개발자이고 코드를 아예 안 보고 싶고 그냥 사스를 안전하게 해킹 위험 없이 배포도 쉽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뭐 비용도 추가로 발생 안 하는 그런 툴로 만들고 싶으시면 루비 온 레일즈로 만드시면 되고 다양한 주장이 있겠지만 뭐 리액트, 넥스트.js 안 쓰면 취업이 안 된다. 취업은 어차피 안 되잖아요. 루비 온 레일즈는 창업하실 분들만 쓰세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전에는 내가 이거 레일즈로 만들어가지고 개발자 채용해가지고 인수인계 뭐 하는 걸 감안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굳이 싶기는 해요. 진짜 비개발자 1인 기업으로 온전하게 마이크로 사스를 만들든 또 아니면 저처럼 강의 플랫폼 또는 강의 커뮤니티 또는 내가 뭐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요. 이런 컨설팅 예약할 수 있는 뭐 플랫폼 뭐 결제 붙이고 일정 제 구글 캘린더랑 연동돼서 이제 부킹 가능한 일정만 표시가 되고 이런 거 프롬프트 한 두세 번이면 이제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회계사다 회계사 출신의 창업가다 그럼 뭐 굳이 사스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세무조사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팁들을 설문 형태든지 아니면 뭐 간단한 시뮬레이션 게임이든지 그런 걸로 해서 1대1 컨설팅으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세무 검토 솔루션으로 연결을 하거나 뭐 그런 등등 각자의 커리어나 아니면 전문 직종에 맞춰서 기존에 이제 좀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약간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되게 접근성이 좋은 어떤 무료 기능 를 유입을 시킨 다음에 이제 전환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거의 모든 직군에 있어서 이루어질 것 같고 그걸 잘하는 사람은 훨씬 장사가 잘 될 거고 근데 그때 이분이 리액트 취업이 잘 되는 리액트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프롬프트 한 두세 번에 뚝딱 만들어지는 기술 스택이 훨씬 낫지. 레일즈 아니고 뭐 장고 라라벨도 괜찮아요. 그냥 코드량 때문에 다른 걸로 한 프롬프트 4번 써야 될 거 레일즈로는 2번이면 된다 정도의 뭐 장점이 있지만 뭐 프롬프트 2번 더 입력하는 거 그냥 하면 되니까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비개발자가 내 뭐 사스든 아니면 내 어떤 컨설팅 페이지들 만드는데 리액트 넥스트JS 스파베이스 쓴다?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레일즈를 쓰라고 하는 거고요. 취업하실 분은 레일즈 쓰지 마세요. 레일즈를 쓰는 회사는 개발자 자체가 많이 필요 없고 AI가 레일즈를 너무 잘 짜서 사람을 더 안 뽑을 것 같아요. 루비 온 레일즈의 개발 포지션은 지금보다도 더 안 열릴 거고 근데 그건 루비 온 레일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포지션, 모든 기술 개발 포지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레일즈 탓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강의를 당분간은 계속 만들어낼 것 같아요.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바이브 코딩으로 보여드리는 루비 온 레일즈를 쓰겠죠. 왜냐하면 비개발자가 정말 기술에 대한 이해 하나도 없이 뭐 보안이 털리거나 서버비가 갑자기 폭증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루비 온 레일즈를 이용해서 만드는 과정을 제가 계속 만들 것 같고요. 이제 개발에 집중한 강의보다는 AI를 활용해서 거의 이제 레일즈의 구조랑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 보안상 조심해야 될 부분들, 배포하는 거, 운영하는 거, 약간 그런 실용적인 부분에 맞춰서 어차피 코드를 거의 읽지 않아도 되는 시대이고 코드를 점점 더 읽지 말아야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땀 한 땀 뭐 루비 함수, 레일즈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물론 제가 배워온 거는 아깝지만 어쨌든 그 배운 거 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그동안에 돈을 번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르쳐야 될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이미지 사스 만드는 거 몇 가지 구상은 있는데요. 커뮤니티 만드는 거, 내가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강의 플랫폼 만드는 거,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컨설팅 예약을 접수받는 어떤 툴을 만드는 거, 뭐 등등 별도의 개별 강의로 만들지 아니면 좀 패키지 강의로 만들지는 좀 고민 중이고, 그런 강의를 만들 것 같고요. 그 전에 제가 인프런의 강의를 5개를 올렸었고, 다른 강의 플랫폼들이랑 컨택이 이제 와주셔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플랫폼들의 강의를 출시하지 않고 제가 그냥 만든 헤이 제임스에 출시를 하려고 한 이유는 수수료 때문이 아니라, 물론 수수료를 그 플랫폼들에서는 가져가고 꽤 많은 비중을 가져가지만 그곳에 올라가면 저는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긴 했거든요. 프로모션을 워낙에 잘해주고 기존 사용자 기반이 있으니까 수수료를 떼가더라도 훨씬 제 강의를 잘 팔아줄 거라는 생각은 있는데, 저는 약간 파는 과정을 직접 겪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제 소셜미디어로 에이전시를 운영을 할 정도의 충분한 고객들도 확보를 했었죠. 제 에이전시가 누적 매출이 85억인데 그거를 거의 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 구독자 뭐 3,000명? 또 안 됐을 시기였어요. 1,000명, 2,000명 이때부터 시작을 유튜브를 아마 했었을 텐데, 그때 많은 고객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굉장히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저도 굉장히 제 실력에 비해서 운이 좋게 그런 저의 퍼스널 브랜딩을 활용해가지고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매출을 만족스럽게 올렸다,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어떤 퍼널을 설계해서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이걸 전환을 만들어내고, 전환이라는 게 일단은 로그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미리 보기 강의라도 먼저 보시게 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유도하고, 그 다음 강의를 결제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뭐 커뮤니티 활동을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끝까지 볼 수 있게 뭐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직접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강의를 볼 수 있는 잠재 고객을 모으는 것부터, 이게 약간 저의 근육으로 쌓이지 않으면 약간 계속 강의 플랫폼에 좀 제가 느낄 땐 약간 기생하는, 강의 컨텐츠만 딱 만드는, 나머지는 다 약간 강의 플랫폼에 의존해야 되는, 트래픽이랑 뭐 회원 정보랑 프로모션이랑 운영 관리, 다음 강의 수강생들을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다 약간 강의 플랫폼에 의존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프라는 조금 다르죠. 인프라는 트래픽을 초반에 조금 부어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결국엔 제가 유튜브에 홍보를 해야 결제가 일어나거든요. 대신 이제 어쨌든 플랫폼이니까 사람들의 리뷰가 가짜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신뢰도를 줄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요는 강의 플랫폼이 수수료를 가져가서가 아니라 제가 강의를 판매하는 과정, 그리고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고 여기에 피드백을 주는 그런 과정, 강의가 발전되고 성장하는 과정, 수강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다 트래킹하고 더 개선하려면 제가 밀접하게 강의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직접 관찰하고 계속 데벨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시행착오는 많이 겪겠지만, 그리고 강의를 훨씬 못 팔 수 있겠지만, 이거를 한 2, 3년 정도 거치면 나중에는 제임스가 강의 괜찮게 만드는데 강의 파는 것도 되게 잘하지, 약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거죠. 어쨌든 지금은 제가 강의를 되게 잘 못 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주제를 잘못 선정했을 수도 있고, 강의가 이제 수강생들에게 만족을 못 줬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현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파는 과정을 제가 제대로 못하거나 유입을 제대로 못 시켰거나 광고를 틀어야 되는데 안 틀고 있거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작정하고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예로 제가 루비 온 레일즈 입문 강의랑 심화 강의를 작년 중반부쯤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리뷰가 다 좋게 달렸어요. 사실 뭐 입문 강의는 제가 금방 찍었고 분량도 좀 짧고, 근데 심화 강의는 제가 약간 거의 찍은 기간이 한 달이더라고요. 10시간 정도의 강의인데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리뷰는 괜찮게 달렸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달리는 리뷰들이 다 막 1점 주시는 분, 2점 주시는 분 있는 거예요. 아니, 뭐지? 같은 강의인데 왜 타이밍에 따라서 강의의 평가가 이렇게 달라질까? 물론 강의 퀄리티가 이렇게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작년과 올해가 다르냐라는 게 약간 저의 궁금증이었고,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결론을 내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AI 성능이 좋아져서 내가 개발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생겼는데 조금 더 떠먹여주는 강의를 생각하고 결제를 했는데, 얘는 떠먹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뚝딱대네? AI보다 좋은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이제 평가가 과거보다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저의 추측이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뭐 입문 강의 제가 55,000원 받았었고 심화 강의는 165,000원 이렇게 받았었는데 이제 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인프런과 무슨 강의 계약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3년인 것 같고 그렇다고 무료로 풀려고도 생각했는데 무료로 바꿀 수도 없더라고요. 물론 뭐 계약을 바꾸거나 뭐 그런 과정을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금액을 낮추는 거여서 제가 설정할 수 있는 최저가가 5,000원이더라고요. 강의를 그래서 5,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5,500원으로 입문 강의, 심화 강의가 열려 있으니까 혹시 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인프런에 찾아가셔서 보세요. 강의 별점 달리는 거 보고 아 이거 아예 그냥 홍보할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제 유튜브 영상들에는 강의 링크를 다 뺐거든요. 헤이 제임스에도 입문 강의, 심화 강의 링크는 다 빼버렸고 그래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레일즈 강의를 다시 만들더라도 이거를 약간 레일즈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강의는 이제 앞으로는 수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평가도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전에는 레일즈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됐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프레임워크든 비슷한 문제일 것 같고 어느 개발 강의를 하시는 분이든 다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일 거라 생각을 해요. 유튜브 상으로 무상으로 이제 막 3, 4시간짜리 풀스택 강의를 이렇게 올리는 해외 채널들이 있는데 강의를 지금은 싹 안 올리고 있거든요. 올려도 반응이 훨씬 예전보다 훨씬 떨어졌고 뭐 조회수도 훨씬 떨어졌고 약간 돈도 안 되고 만드는 데는 막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튼 그런 문제들이 개발 강의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튼 만약에 루비 온 레일즈를 배워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5,500원이면 싸죠. 커피 한 잔 값이니까 궁금하시면 보셔도 되고요. 오히려 제가 지금 봐주셨으면 하는 거는 1인 창업가를 위한 창업 아이디어 찾기 강의. 내가 바이브 코딩으로 뭔가를 만들 수는 있게 됐는데 도대체 뭘 만들어야 되냐? 어떤 과정으로 결정을 해야 되냐? 그런 게 궁금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저는 해외에도 좀 서비스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영문 버전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영문 버전도 물론 강의 자체가 지금 번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 버전의 강의를 따로 만들어서 영어로 설정했을 때 해당 영문 버전의 강의가 나오게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다국어 설정은 되게 잘 되어 있죠. 이렇게 그냥 하드코딩 되어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들은 전부 다 영문화가 잘 되어 있고 이거 프롬프트 한 번 넣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리액트 넥스트는 이 정도로 다국어 처리가 간편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레일즈는 그냥 다국어 파일 하나만 관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한국어, 영어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바이브 코딩을 좀 해보면은 지금 영어랑 한국어 두 개 있으니까 일본어로 할까요? 중국어로 할까요? 중국어 추가이고 이렇게 저는 좀 클로드 코드한테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해보고 얘가 똑똑하게 잘 하나 지켜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프론트 백엔드 스택으로 하실 때는 프롬프트 되게 상세히 하실 거예요. 플랫 모드로 먼저 막 다 프론트 어떻게 할 거고 백엔드 어떻게 할 거고 그 뭐 오브젝트 어떻게 스키마 어떻게 맞출 거고 이런 거 다 아마 설계를 하고 하실 텐데 뭐 그 과정이 되게 재밌고 신나는 과정이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달라고 합니다. 그냥 너가 알아서 해봐. 근데 뭐 만족스럽지 않게 나왔으면 좀 고쳐볼만 하다 그러면은 그냥 추가 프롬프트를 넣는 거고 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뭐 조금 더 설계를 상세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리와인드 클로드 코드는 리와인드 하면 이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죠. 돌아가서 뭐 다시 프롬프트를 조금 더 하거나 하는데 리와인드 해야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 클로드 오퍼스 사실 4.5부터는 저는 내가 진짜 코딩을 직접 하거나 코드를 내가 들여다볼 일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게 4.5부터인 것 같아요. 클로드 오퍼스 4부터 얘는 진짜 똑똑하다라는 걸 인정을 했지만 4.5부터는 많은 개발자분들이 약간 그 순간이 조금 티핑 포인트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코드를 진짜 짤 일이 없구나 라고 느낀 시점이 4.5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구현을 해줍니다. 저 그냥 중국어 추가해달라고 한 줄 넣었죠. 근데 지금 필요한 파일들 다 잘 수정하고 있거든요. 레일즈는 다국어 처리가 굉장히 편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다국어 설정하는 링크 넣어야 되고 어떤 다국어 설정이 가능한지 뭐 설정 파일, 그 프로젝트 설정 파일도 수정을 해야 되고 다국어 파일 자체도 추가해야 되고 그 다국어 파일 안에 저렇게 요 키 값에 대한 중문도 들어가 있어야 되죠. 네, 이런 번역까지 퀄리티가 좋게 돼버리니까 이런 코드 짜는 거랑 번역 컨텐츠 짜는 거랑 그냥 쥐가 다 한 번 해버리는데
코드를 뭐하러 배우겠어요. 이전에 이거 한 땀 한 땀 다 했었죠. 그래도 레일즈는 직접 한 땀 한 땀 해도 뭐 다국어 처리를 하는데 며칠 정도 걸린다 그러면 정말 짧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페이스북이 처음 거의 나왔을 때부터 다국어 생기고 뭐 페이스북 앱 플랫폼 생기고 막 등등의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때 페이스북이 다국어 처리를 하기 위해 얼마나 약간 당시에는 영리했지만 생각해보면 엄청 빡센 일을 뭘 했었냐면은 사용자들이 직접 그 다국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피드백을 받게 팝업이 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안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뭐 헬로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안녕하세요로 페이스북 뭐 내부 직원이든지 사용자든지 번역을 해놓은 건데 그 옆에 팝업이 떠가지고 이 번역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도 직접 다 그 번역 문구마다 받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다국어 처리라는 게 지금 저희가 해외 사스 중에 다국어 좀 제대로 처리 안 된 거 보면 막 번역 이상하잖아요. 그런 기계 번역이라도 되니까 조금 번역이 그나마 효율적이었던 시대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LLM들이 사람이 번역하는 수준의 퀄리티로 번역을 하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걸 확인해 볼 수 없죠. 전 중국어를 못하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믿는 건 이걸 중국인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래도 한 80점 정도의 점수는 받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감은 있습니다. 리액트로 하시는 분들은 뭐 다국어 처리 하실 일이 있으신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레일즈는 내가 영어 추가하고 싶으면 프롬프트 한 줄이면 되고 거기에 중국어, 뭐 일본어 추가할 때마다 한 줄씩만 추가하면 된다라는 거. 저는 이제 레일즈를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코드 안 보고 토큰을 제일 적게 먹으면서 그냥 프롬프트 한 번에 개발자가 막 한 달씩 걸려서 개발했어야 됐던 것들을 프롬프트 한 번에 구현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쓰실 분들만 쓰세요. SEO 페이지. 페이지가 이미 되게 많아요. 페이지가 지금 요 주된 기능만 보실 텐데 뭐 이용 약관 페이지, 개인정보 취급 방침 페이지, 요 다국어 파일이 YML 포맷인데 YAML 파일이 이제 맞게 돼 있는지 검증도 했다고 하고 검증 통과 못하니까 이제 수정도 같이 하네요. 검증까지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까지는 안 해줬어요. 점점 이게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저희가 검증 로직을 막 넣었어야 돼요. YML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제대로 안 됐으면 검증도 해줘 막 이렇게 리뷰어도 넣고 했어야 되는데 다 했다고 하네요. 11분 걸렸어요. 11분 걸렸고 서버를 한번 재시작해야 될 것 같고 중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팅이 잘 됐네요. 제가 중국어를 뭐 전혀 몰라서. 네, 이렇게 DB에 있는 컨텐츠 빼놓고는 중국어가 잘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런 세부 컨텐츠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번역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컨설팅 페이지, FAQ 이런 것들은 중국어로 잘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 되게 일단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랜딩 페이지 한번 볼까요? 랜딩 페이지는 로그 아웃을 해야 돼가지고 시크릿 모드에서 이렇게 보면은 맨 밑에 이제 중국어로 보면은 중국 사이트 같네요. 중국 사이트 같아요. 요런 거는 추가적으로 피드백을 주면 고쳐줄 것 같고 좋습니다. 중국인 제임스인 것 같네요. 역으로 번역을 해볼까요? 역으로 번역을 하면 코딩 필수. 역으로 번역을 하면 원래 컨텐츠를 중국어로 잘 번역을 해준 것 같아요. 네, 번역이 잘 됐네요. 지금 프롬프트 한 번에 중국어 버전을 추가해달라는 프롬프트 한 번에 이렇게 도메인까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거 SEO에 되게 유리하거든요. 이 URL이 검색 엔진에 크롤링이 되면서 중국어 컨텐츠는 이 URL로 따로 분리가 돼서 크롤링이 되는 거죠. 한국어 버전만 저 패스가 빠진 상태의 경로가 되면서 한국어대로, 영어대로, 중국어대로 전부 다 크롤러봇이 크롤링을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SEO에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줬어요. 배포도 할게요. 배포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무료로도 영상들을 올렸고 강의에도 당연히 있죠. 그냥 코드를 커밋까지 하고 커밋까지 하고 파말 디플로이를 하면 알아서 배포가 됩니다. 도커로 이미지를 말아서 서버 중단 없이 띄우는 과정인 거죠.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고 제가 이번 영상은 좀 잡담식으로 찍어봤고요. 사실 목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테스트하기 위한 겸도 있고 TTS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영상에 넣기 좀 어려웠던 그런 그냥 넋두리들을 좀 해봤고요. 지금 찍으면서도 뭐 편집이 되겠지만 가래도 되게 여러 번 뱉었고 기침도 막 계속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강의 영상들을 촬영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그 바이브 코딩 영상을 만들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는 바이브 코딩에 뭐가 막혀요가 아니라 AI한테 뭘 만들어 달라고 할 건데 그때 내가 어떤 것들을 기획해 놔야 되고 정책은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의사결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코드 레벨로는 모르더라도 전체 설계 레벨로 구조를 가늠하고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성도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채팅을 구현을 할 때 그 채팅방의 정책들, 1대1만 가능한지 그룹이 가능한지, 방장은 누구로 어떻게 설정할 건지, 방장의 권한은 뭘로 할 건지 등등 이런 정책들이 이 채팅방을 위한 테이블 설계랑 이 채팅방에 들어가야 되는 이게 웹소켓일지 또는 레일즈에서는 뭐 터보 스트림일지 터보 프레임으로 되는지 등등의 이런 설계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기획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들이 바이브 코딩을 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로 만들어 라는 건 맨 처음에 어떤 프레임워크로 하느냐에서 그냥 딱 결정이 되고, 저는 이제 루비 온 레일즈를 추천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을지에서 서비스마다 내가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는지, 뭐 채팅을 만들려는지, 아니면 뭐 캐릭터 채팅을 만들려고 하는지 등등에 맞춰서 어떤 구조로 만들지, 이 구조라는 거는 꼭 기술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적인 것, 정책적인 거예요. UI 기획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서비스별로 다 의사결정이 다르고 직접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면 구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바이브 코딩 강의를 할 때 좀 강조하게 될 부분이,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의사결정했을 때 이거에 대한 초기 정책 설정과 기획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를 도와드려야 되겠다, 도와드리는 강의를 만들어 드리면 제 강의에 있는 동일한 서비스나 아니면 약간 유사한 서비스를 만드는데 훨씬 도움을 받으시고 훨씬 적은 시행착오로 결과물이 완성도 있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강의를 준비할 것 같고요. 찍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다시 감기가 심해지지 않는 한 빠른 시일 내에 강의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 이런 비슷한 걸 만들고 싶은데 약간 관련 강의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 라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런 형태의 강의를 조금 더 먼저 준비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